안녕하세요. 박은하 교수입니다. 자, 우리 전공책 읽기 시간 이제 14주차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또 책 한 권 이렇게 또 열심히 이거 읽어오느라고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 딱 요거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사실은 마주보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도 토론글들도 잘 올려주시고 또 의견들도 또 그 외 다른 친구들도 의견 올려주시고 또 잘 해왔던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말고사가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면으로 제가 시험을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책을 읽었으니까 사실 저는 뭐 이 평가가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좀 읽고 쓸 수 있는 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과생들은 뭐 논리가 잘 안 돼. 아니요, 이과가 논리가 잘 되죠. 대신 이제 그 논리를 풀어가는 게 공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글로 쓰거나 이제 표현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어떠한 그 조직화, 구조화해서 글을 쓰는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적어주시는 거,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 글로벌 기업들의 조직적인 메타인지 사례해서 뭐였습니까? 그때 메타인지로 1년에 100억 벌기, 그리고 근데 여기서도 말했던 게 구조화 방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도 보면은 역시 구조화, 그러니까 항상 그 프라이어티, 우선권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뭔지를 갖다가 1, 2, 3 순서대로, 아니지 1, 2, 3가 아니죠.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다 딱딱해서 순서화 시키는 거, 그거를 따라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 그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메타인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내용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메타인지로 100억 벌기, 그리고 디지털 혁신으로 실패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객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자, 오늘은 임원이 쓰레기를 줍는 회사가 잘 된다. 그리고 방법을 고민하면 결과가 바뀐다. 저는 첫 번째 거는 사실 그렇게 아직 이건 정말 가능성 있는 좋은 본보기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방법을 고민하면 결과가 바뀐다. 전 이거 정말 동감해요, 진짜로. 자, 임원이 쓰레기를 줍는 회사가 잘 된다. 나의 미션과 우리의 미션은 같아야 된다. 잘 되는 회사는 임원이 청소를 한다. 과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필자의 사례가 뭐냐면요,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생경한 환경에서 평생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친구들도 없고 인생에 많은 도움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국공군병원에서 일했던 그 경험을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맹군 사령관을 맡고 있던 그 미군 장성이, 저는 사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장성이면 엄청 높은, 그러니까 직접 와서 그 치아를 해주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분이 악수를 청하며 따뜻한 눈빛으로 몇 마디를 건넸는데, 추후 그 가장 막내 일병한테 악수를 권한 거죠. 그래서 그 일병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악수를 하면서 손에 장군의 표식이 박힌 기념 주화를 쥐어주었고,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맹군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를 했대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나의 미션과 우리의 미션은 같은 거예요. 자, 즉 뭐냐면은 너가 있어서, 그쵸? 우리의 미션도 우리가 있는 거다. 결국 내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말을 했던 건데, 이후 이제 그 기지 안에 미군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장교 계급장을 달고 있던 한 미군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그가 아주 당연한 어떤 그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군 지휘자들의 인식이 메타인지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을 이분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전체 군의 미션이 있고요. 병사들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복무하는 거고, 그렇다면 장교가 해야 하는 역할은 그 병사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배운 장교의 역할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특히 미군 지휘자들의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병사들이 미션을 수행하도록 복무하는 거고, 그렇다면 장교가 해야 하는 역할은 그 병사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조직도. 오히려, 오히려 이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달달달달 볶아서 일을 하는 케이스죠. 그러면 가끔 no why?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no what? 왜? 이거 목적이 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 인식 자체가 달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제가 지금 이제 미리 책에서 읽어버렸는데, 자, 막내 일병한테 악수와 격려를 하고 이야기를 한 미군의 반응이 요거 미션, 수행, 장교의 역할. 사실은 제가 이 책 내용을 그냥 읽을까 하다가 이렇게 넣었던 게 이게 메타인지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도 하면서 내가 이거를 뒤에 페이퍼를 넣나 안 넣나 이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게 워낙 강의가 많으니까 해놓고도 까먹어요. 근데 이건 안 까먹었어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즉 미션, 수행, 장교 역할 이거를 갖다가 다 메타인지적인 활동하에서 움직인다라는 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군대의 조직은 보면은요. 밑에도 보면 까라면 까라 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삽질한다. 근데 이 삽질한다의 유래가 어떤 군대의 무의미한 작업에서 유래됐다라는 말이라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은 알았어요? 남학생들 알았어요? 이거 혹시? 이런 유래가 있었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맥락 없이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으로 그냥 말할 때도 맥락 없이 나 헛질했어 이런 말 하죠. 잠깐만요. 이게 움직이네요. 자, 이게 나 헛질했어. 삽질했어. 저는 삽질을 했다란 말은 잘 쓰진 않는데 헛질했어, 헛발질했어, 이런 거 있죠. 그런 얘기는 하게 되는데 이게 군대 조직에서 무의미한 작업에서 유래한 그런 말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맥락 없이 일하는 것, 삽질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군대의 무의미한 작업에서 유래한 표현이고, 자, 이게 회사 같은 경우도요. 조직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경직된 조직 문화 이런 걸 설명할 때도 활용한대요. 맞아요. 이건 정말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삽질이란 말을 몰랐던 건데 헛질이라는 말은 제가 많이 했죠. 저도. 자, 그래서 제대로 된 군대라면 전략, 미션, 역할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아까 그 앞에서 미군 장교가 한 말이 있었죠. 제가 그래서 색깔만 다르게 해드렸던 거 바로 미션, 그 다음에 수행, 그 다음에 역할 이런 거 얘기했었던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기랑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잘된 회사는 임원이 청소를 한대요. 이게 지금 회사의 운영이 잘 되고 조직의 목표 달성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직의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이분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분의 사례에 의하면 국내 대기업의 한 계열사 임원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그 3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실 여기는 비즈니스 성과도 그룹의 어떤 그런 기대한 타임라인에 맞춰서 잘 성장하고 있었던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회사에 대한 자문을 부탁받았는데 이 필자가 그래서 해당 계열사에 방문해 담당 임원과 점심 식사 후 사업장을 거닐다가 다소 놀라운 경험이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 임원을 본 거죠. 그때 이분이 회사가 잘 돌아가서 할 일이 없으면 임원이 이런 거라도 해야지. 사실 그 회사는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비즈니스 연속성 전략을 수립하고자 이 사람을 부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사례가 지금 임원의 청소 장면 목격이었고요. 회사가 잘 돌아가서 할 일이 없으면 임원이 이런 거라도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 회사는 이미 잘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성장과 사전 준비를 위해서 지금 필자를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이후로도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어떤 감염병이나 지진 등의 재난, 화재 정보 유출 등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사전에 준비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점점 어려움 없이 미리 대처를 했기 때문에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철저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철저한 노력. 자, 우리가 그냥 노력을 할 때요. 그냥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정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노력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잔머리를 굴리고 요령을 피우는 것도 노력이긴 해요. 근데 제가 영어 학습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령과 방법을 찾았으면 그것을 그 요령과 방법,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들 있죠. 그 방법들을 알았으면 그 방법을 무식하게 반복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무식하게 반복해서 공부해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노력하는 거죠. 그 요령을 터득한 다음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무식하게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삽질이 필요해요. 자, 무식하게 공부해라. 이 얘기는 삽질해서 공부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냐고요? 요령을 알고 그 요령을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용어보다도 저는 이 철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라는 거.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생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근데 요 운에 지금 그런데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흔한 말 있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고 운은 준비된 자한테만 온다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한 노력을 하면 우리가 요 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운을 가져가면 나의 요만했던 가치가 이 운과 함께 가는 동안에는 이만해져요. 그러다가 또 여기서 내가 노력해서 운을 만나면 또 이만해져요, 내 가치가. 그러면서 점점 내 가치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철저한 노력, 저는 요 단어 하나에 꽂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얻은 두 가지 답이 있어요. 리더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답, 첫 번째, 아까 그 질문이 있었죠. 그렇다면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했단 말이죠. 자,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 재난, 또 아까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러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수립했다라는 거죠. 미리. 자, 그리고 특별한 조치 없이도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계속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소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과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리더의 어떤 메타인지적 사고의 결과라는 것이 바로 이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철저한 노력, 개인 자신의 노력과 준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잘 돼야지 사회에서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사회적인 일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수립하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방법을 고민하면 결과가 바뀐다. 그래서 know what으로 한글말을 낳고 노하우를 질문하라. 저는 여기서 방법을 고민하면 결과가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참 묘한 게 어려운 뭐 하나가 생겼어요. 해결해야 되거나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당장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매번 고민을 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누가 뭐라 하느냐. 야, 그거 시간이 지나야 해결해 주지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참 묘한 게 저는 약간 그런 걸 믿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엉뚱한 데서 해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전 그것도 일종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 우연한 곳에서도 나는 다른 거, 엉뚱한 곳에서 나온 어떤 그것 해결책도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매사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노아스로 황금알을 낳다 했는데 국내 바이오 산업사의 사례인데요. 이분들이 상태가 뭐냐면요. 담당자들 이제 의뢰를 받아서 간 거죠. 그랬더니 이 담당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정의를 내렸대요. 와, 이거는 상당히 수준 높은 메타인지가 작동해야 가능한 판단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이 부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저 몇 번 읽었어요.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라 그래서 무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뭘 모르는 거지? 내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자,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수준 높은 메타인지가 작동해야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또 이걸 해결해 가는지 사례를 해놨는데, 자문을 구한 회사의 태도가 이제 교재 306페이지, 307페이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뭐냐면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정의를 했는데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니 이는 상당히 수준 높은 메타인지가 작동해야 가능한 판단이다 라고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세상에서 황금알을 낳고 있다는 동종 회사를, 그러니까 동종 바이오 회사겠죠, 모조리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밝히고 끊임없이 학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문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처음 듣는 용어가 나오면 별도로 모여서 술렁술렁 한 거죠. 이게 무슨 용어야, 무슨 용어야,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반응이다. 저 여기서 또 한 가지 공감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은 처음 듣는 용어가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르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척하지 그러니까 아는 척해요. 그냥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아닌 척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놓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모르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걸 몰랐어라고 하면서 모르는 거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자가 근무하던 글로벌 컨설팅사의 해외 지사에서 따라온 경험 많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다라는 거죠. 결국 이분들은 기본적인 태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할 경우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여행 가고 이런 건 했어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다니는 이삿짐 센터를 저는 모르죠.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 이삿짐 센터라든가 광고라든가 보게 되는데 또 지나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우리. 그쵸?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의 회사 이름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제가 좋아하는 연설문을 듣는데 거기에서 덴젤 워싱턴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이삿짐 센터가 이사를 갈 때 이삿짐 센터가 내 차 뒤를 따라오지, 내가 그러니까 장내차 뒤에 유홀이 따라가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홀이 뭐지? 막 이러다가, 근데 이제 이거를 자존심 상해서 옆에 사람한테 못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또 유홀이 뭐야? 제가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딱 하는 말, 원어민이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 모르는 게 당연하고 네가 아는 게 이상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유홀은 미국에 있는 이삿짐 센터 브랜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네가 아는 게 더 알면 더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아는 건 아니고 경험한 것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분들도 뭐냐면 이걸 딱 들으면서 이분들도 처음 듣는 용어란 얘기는 뭡니까? 그 용어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용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치고 잡고 찾고 추구하고 개척한다면 그만큼 메타인지적 사고가 높은 사람이 되고 나의 지식 배경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 행동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큰 그림을 확보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들이 모르는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know what, 무엇인지 알려고 한 거죠. 그리고 모르는 업무 리스트를 1번부터 상세히 파악한 거죠. know how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걸 몰랐구나 하고 이벨리웨이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근데 과에서 제가 특히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까 몇 개 단어 있었죠. 노력, 특히 철저한 노력,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또 구조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메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하고 파악한다는 건 메모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의 순서, 프라이어티 이런 것들도 적고, 그러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의 리스트도 적고, 결국은 이 메모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메모하는 습관이라는 걸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 기준을 뭐 진짜 TV에 나오고 이런 스타가 되는 거 아니더라도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 있는 어떤 인생을 만들려면 노력을 하고서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메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1차적인 실천 방법이 메모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메모 시작해보죠. 자, 노후와수로 황금알을 낳는다.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대단히 열정적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찾았다. 이번 과는 정말 제가 좀 공감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필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경외심이 들었대요. 존경심인 거죠. 구성원 개개인의 정확히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대단히 열정적으로 본인들의 모르는 걸 하나씩 찾아가. 자, 철저한 노력, 열정, 그리고 메모. 자, 글씨가 오늘 예쁘게 안 써지네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 이제 성장을 이끌어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다음은 이제 노하우를 질문하는데 대부분의 고객사의 최고 결정가들은 결론을 궁금해한대요. 그 과정보다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군데 컨설팅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군데서는 컨설팅에 대한 방법론이라던가 즉 노하우를 궁금해하더라는 거죠. 즉 과정을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의 리더는 끊임없는 반복론에 대한 조직적 메타인지를 일깨워서 성과를 창출한 기업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을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결국은 질문을 할 때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것만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메타인지적 사고방식이 발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결책에 대한 어떤 것을 위한 것들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또 저는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컨설팅을 할 때 이제 질문이 있대요. 자, 방법론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제 여기 그 회사의 직원들 질문한 게 컨설팅을 하실 때 리서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이 방법론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뭐냐면요. 노하우에 대한 관심의 표현, 자문 결과를 더 잘 흡수하기 위한 신호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과를 진흥을 할 때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근데 저도 사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결과가 궁금한 게 되게 많고 그러면서도 한편 과정을 계속하면서도 결과가 궁금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노하우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고 자문 결과를 더 잘 흡수하기 위한 신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해당 고객사가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도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항상 수위를 달린대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더구나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평균 재직 기간도 긴 편이다. 자, 여러분 요거 보시게 되면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평균 재직 기간도 긴 편이다. 그 앞전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메타인지가 발달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이직률이 낮다라는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회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하고 메타인지적 사고가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고조직이 구성화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지 않고 재직 기간도 길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노하우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결국 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노하우에 대한 끊임없는 의민이 결국 회사의 업무 진행 효율을 높이고 합리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러한 회사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인재가 모인다고 했어요. 정말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러한 회사를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저가 이제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꿈과 희망사항이 있어요. 자, 그 꿈과 희망사항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회사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러한 그 회사들을 알아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목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문제점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이 노하우, 즉 방법론의 중요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메타인지적 없이 그냥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메타인지적이든 아니든 문제 해결을 나름대로 해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올려주세요. 해당 담당자가. 그래서 저희 토론 담당자가 올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철저한 노력, 열정, 그리고 메모.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안목을 키워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회사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인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어요.